귀궁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몸주신의 각성과 수살기의 퇴장, 그리고 밝혀진 진짜 흑막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7, 8화 핵심 정리와 9화 예고편 분석을 통해 드라마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7화는 여리와 강철이 수살기와 치열한 대결을 벌이며 시작됩니다. 위기에 빠진 여리를 구해낸 강철. 하지만 여리는 강철의 등에 업히는 걸 거부하며 13년간 쌓인 감정을 터뜨리죠. 너는 윤갑나리도 아닌데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냐는 여리의 말에 강철 역시 그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되물으며 미묘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편 궁에서는 중전을 해치려 한 배우를 찾기 위해 나인들을 고문하던 중 자결한 나인의 처소에서 발견된 놀이개로 임금은 대비를 의심하게 됩니다. 대비는 여리에게 자수가 잘 되지 않는데 자신을 위한 애체를 만들라고 하지만 여리는 그것이 단순한 애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던 중 여리는 중전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고 결국 수살귀에게 공격을 받고 살을 맞아 사경을 헤매입니다. 이에 강철은 임금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는데 그건 바로 왕의 핏줄인 왕 이정 자신을 미끼로 삼아 수살귀를 유인하자는 위험한 제안을 하고 왕 이정과 수살귀를 잡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뒤늦게 깨어난 여리는 그 계획을 막기 위해 강철이를 찾아 나서는데 왕 이정이 수살귀에게 끌려간 후 가까스로 빠져나오는데 강철은 담수의 왕, 썩은 내 나는 물의 부정으로 힘을 잃고 쓰러지지만 이정이 강철이가 미리 준비한 흙으로 만든 활을 쏴 수살귀를 제압하며 두 사람은 간신히 수살귀에게 벗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여리는 수살귀의 힘을 인형에 봉인해 중전과 자신에게 퍼졌던 살을 풀어냅니다. 여리는 수살귀를 봉인한 인형에서 수살귀를 다시 소환하여 그의 배우를 묻지만 수살귀는 하니 많은 귀신.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면 배우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여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유고를 딸에게 전달하고 여리의 몸까지 빌려주며 수살귀의 한을 진심으로 풀어줍니다. 수살귀는 자신이 어떻게 귀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구지라 불리는 맹인판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후 왕은 도성의 맹인판수들을 모조리 고문하여 아구지란 이름을 가진 자를 찾지만 양반들의 압박으로 결국 풀려나게 되죠. 여리는 아구지를 찾기 위해 나서고 이 과정에서 넙덕할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며 강철이 자신의 할머니를 죽였다는 오해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리는 진실을 알게 되죠.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13년 동안 미움과 원망을 감내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풍산 맹인판수가 아구지이며 그 배우의 어르신이라는 존재는 왕의 외조부인 김봉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풍산에게 원자를 죽이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만든 죄를 묻기 위해 풍산을 협박을 하는데 풍산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르신 앞에서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듯 팔척귀가 포효합니다. 이 장면은 팔척귀가 넙덕이와 과거에 깊은 악연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여리와 팔척귀의 대결이 단순한 영매의 운명을 넘어 대를 이은 인연과 원한으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낸 장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왕의 외조부 김봉인이 어르신일 것이라는 힌트는 있었습니다. 이무기 비비가 이봉인을 보고 배의 도끼가 그득하다며 김봉인의 영혼을 먹으려고 했지만 여리가 그것을 막았던 사건, 그리고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풍산을 결국 풀어준 이도 이봉인이었죠.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냥 다바 드라마입니다. SBS 드라마 귀궁이 해외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9화 예고편 뇌피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리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랫동안 증오했던 강철이 넙덕할머니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리의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강철은 13년 동안 모든 오해와 여리의 분노를 감내해왔는데 그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건 여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철은 여리가 모든 사실을 안 순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아 끝내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들 사이를 막고 있던 오해는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진심만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으며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기운이 주변까지 감돕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한 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윤갑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해져
함께 있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뚜렷해집니다. 그 변화는 결국 왕의 눈에도 포착되는데요. 강철은 왕 이정에게 여리에게 넙덕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따져 묻지만 강철의 말 끝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죠. 여리를 향한 강철의 시선이 단순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감정임을 왕 역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한편 비비는 강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환갑 넘은 양반놈들 주변에는 풍산이 그려넣은 돼지피 부적이 둘러져 있으며 그 부적 때문에 자신이 그 양반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하죠.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부적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한편 김봉희는 여리가 팔척귀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본격적인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윤갑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강철을 폐가로 유인하고 그 틈을 타 여리를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강철은 폐가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짙은 음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에는 풍산의 부적이 숨겨져 있고 이무기의 기운조차 억눌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은 점차 기운을 잃고 결국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 여리는 홀로 남겨진 곳에서 자객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궁궐 내에는 수호령조차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한의 위기 속 여리는 간절히 강철을 떠올리며 위태로운 숨을 고릅니다. 구화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이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왕의 외조부 김봉희는 여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여리를 없애기 위해 그 이무기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이라고 말을 하죠. 여리에게 보낸 자객들은 김봉인이 보낸 자들이고 김봉희는 풍산에게 윤갑의 정체가 이무기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악신 중에 악신인 강철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비였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음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한 듯 마침 시장 한복판에서 스승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가섭스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비비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여리의 상황을 알립니다. 신의 기운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인간인 거라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가섭스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장 비비와 함께 움직였고 여리가 자객에게 둘러싸인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비비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 멈춰섰습니다. 그 다음은 오직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가섭스님은 일반인이기에 부적의 영향을 받지 않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자객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도 외침도 없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로 긴장감을 흩뿌립니다. 그의 장삼자락이 바람을 가르고 낡은 나무 염주가 손끝에서 천천히 흔들릴 때 자객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듯 발을 멈춥니다. 그렇게 위태롭던 여리 앞에 신도 무당도 아닌 오직 인간 하나가 섰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섭스님이었습니다. 비비는 조용히 자객들 앞으로 나서며 강력한 기운을 발산해 위협을 제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여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몸주신인 강철을 대신해 인간 세상과 귀신의 경계에서 중재하려는 일종의 예의이자 균형 감각의 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비는 여리가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싫어했지만 강철이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된 것일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비비는 김봉인의 야망과 술수를 꿰뚫고 있었으며 그를 견제할 유일한 균형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여리는 의식을 잃은 채 팔척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안에는 과거 넙덕과 팔척귀 사이에 얽힌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팔척귀는 여리를 향해 원한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넙덕은 자신을 속였으며 여리는 그 죄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여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피의 굴레를 자신이 끝내겠다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구화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감정과 진실, 원한과 용서가 교차하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은 과연 봉인된 힘을 다시 되찾아 여리 곁에 설 수 있을지, 여리는 깊어진 상처와 진실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어떻게 건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균형을 지키던 비비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경계자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움직이는 순간 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다바드라마였습니다.